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어쩌면 바로 어제 마트 주차장에서 겪으셨을지도 모를 아주 사소한 고민에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 찾느라 막 빙빙 돌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네네, 있죠.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건강엔 뭐 딱히 관심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오늘은 좀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코미디닷컴에서 되게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냥 습관 같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나 지금 좀 힘들어 하는 그런 미묘한 신호들, 그러니까 체력 저하의 증거들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냥 잠시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겼던 것들이 실은 체력이 뚝 떨어졌다는 경고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몸이 보내는 신호인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이요. 오늘 저희랑 같이 여러분 몸의 그 작은 속삭임들을 좀 알아채는 법, 쉽고 재미있게 한번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마트 주차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꼭 입구 가까운 곳만 고집한다거나 아니면 뭐 줄 서서 기다릴 때 나도 모르게 허리에 손이 가는 경우요? 이게 진짜 체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좀 편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편한 걸 선호하는 것도 있는데요. 코미디닷컴에서 바로 그 점을 딱 짚어내더라고요. 오, 정말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편한 게 좋아 이게 아니라 사실은 걷는 것조차 좀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무의식적으로 움직임을 최소화하려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요?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요. 와, 저도 모르게 가까운 데만 찾게 되는데 그게 그런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계단 한두 층 오르는데 숨이 막 차거나 집안에서 뭐 소파에서 부엌 가는데도 아이고 힘들어. 이런 거? 이것도 확실한 신호겠죠. 그럼요. 특히 예정엔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 부쩍 그런다면 더 주목해야 합니다. 네네. 코미디닷컴에서 보니까 우리가 안정된 상태, 그러니까 편안히 있을 때 1분에 숨 쉬는 횟수가 20번 미만, 심장박동수가 100번 비만인 게 보통 건강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기준이 있군요. 네. 근데 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 이건 심장이나 폐가 나 지금 좀 버거워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즉, 심혈관계에 부담이 가고 있다는 뜻이죠.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운동 부족이지 뭐 이렇게 좀 가볍게 여기시는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경고 사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냥 운동 부족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네요. 좀 더 신경 써야겠어요. 또 어떤 신호들이 있을까요? 코미디닷컴에서 언급한 다른 사례들도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요. 주말에 아이랑 공원에서 뭐 잠깐 공 던지고 놀아줬는데 다음날 막 팔이 뻐근하고 아프다거나 그럴 때 있죠. 네. 아니면 딱히 뭐 험한 일 한 것도 아닌데 발목이나 무릎을 자꾸 삐끗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저 자주 삐끗하는데? 그러세요? 그리고 또 충분히 잠을 잤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피곤함이 안 가시는 거. 만성 피로감.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죠. 팔 아픈 거, 발목 삐끗하는 거, 그리고 계속 피곤한 거.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코미디닷컴 분석을 보면 다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팔 통증은 그 어깨 주변 근육이 약해져서 안정성이 좀 떨어진 결과일 수 있고요. 아하. 자꾸 삐끗하는 건 근육 자체가 좀 약하거나 아니면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 같은 중미, 마무리 운동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스트레칭, 중요하죠. 그렇죠. 지속적인 피로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체력 저하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고요. 근데 여기서 코미디닷컴이 재밌는 걸 지적해요. 뭔데요? 운동하고 나서 근육통이 보통 하루 이틀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48시간, 그러니까 이틀 이상 계속 아프다면 그건 운동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무리했다는 신호래요. 강도를 좀 조절하라는 거죠. 48시간 기준? 이거 기억해둬야겠네요. 너무 아프면 잘못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과유불급인 거죠. 그럼 이런 신호들을 이제 알아챘어요. 그럼 당장 뭘 시작해야 할까요? 코미디닷컴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좀 제시하나요? 뭐 거창한 운동 계획 이런 건 좀 부담스러운데. 다행히 코미디닷컴에서 제안하는 시작점은 아주 간단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예를 들어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 정도 스트레칭하기. 5분 스트레칭? 네, 아니면 점심시간에 잠깐 밖에 나가서 걷기. TV 보면서 플랑크 자세 몇 초 버텨보기.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중요한 건 점진적으로 꾸준히 하는 겁니다. 점진적인 꾸준함.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꼭 작심삼일 되기 쉽잖아요. 어떻게 해야 좀 더 동기부여가 될까요? 바로 그 부분을 코미디닷컴에서도 강조하는데요.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을 같이 하면서 아주 조금씩 시간이나 강도를 늘려가는 거예요. 조금씩. 네, 뭐 오늘은 10분 걸었으면 내일은 11분 걷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체력을 관리하면 단순히 몸이 편해지는 걸 넘어서서
일상에 활력이 생겨요. 활력이요? 네, 운동하면 엔도르핀 분비가 늘고 혈액순환도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좀 몸이 가뿐한데 하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 작은 성취감, 그게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 작은 성취감 정말 중요하겠네요. 일상의 활력 좋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렇게 꾸준히 노력을 하는데도 숨가쁨이나 만성피로, 통증 같은 게 계속된다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런 기본적인 노력으로 대부분은 좋아지거든요. 그런데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코메리닷컴에서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와 상담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아, 병원을 가야 하는군요. 네, 왜냐하면 그게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문제, 예를 들면 심혈관 질환 초기 증상이라든지 당뇨병, 갑상샘 기능 이사, 아니면 빈혈 혹은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것들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심전도 검사나 혈액 검사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꼭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코미디닷컴에서 제공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몸이 보내는 이 작지만 아주 중요한 신호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주차장 명당 찾기나 계단 앞에서 잠깐 멈춰 서 있는 그런 순간들이요. 네, 정말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네요. 그렇죠. 어쩌면 이런 사소한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쉽고 또 가장 효과적인 건강관리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몸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기. 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이 작은 속삭임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번에 계단을 마주했을 때 잠깐 멈춰서서 자신의 호흡이나 몸의 느낌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